4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트럼프의 또 고율 관세로 많이 놀라셨잖아요. 어제 우리는 미리 잘 대응을 해서 선반영 잘 시켰습니다. 나스닥이 3%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은 양봉 내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잘 플러스 나고 있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잘 넘어갔고 오늘은 또 여유를 찾으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시 반쯤 됐는데 조금 빨리 찍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이 또 나왔죠.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는 여전히 금리나 같은 파월 풋은 아직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이 3%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금융 시스템적으로 볼 때 전주에 정말 힘들었던 정점이 지났다, 금융 발작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빅스와 달러 인덱스까지 시장의 또 미묘한 변화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 흐름 챙기면서 우리는 밑에서 종목 장세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비미국을 좋게 보면서 중국 쪽도 시장이 편을 좀 들어줬다는 얘기 드렸는데 자체 부양책들이 나오고 어제는 중국의 소매 판매나 GDP가 많이 좋게 나왔거든요. 분석되는 내용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밑에서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저별 요건, 빠지면 저가면서 또 들어오고 있는데 양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때문에 크게는 아니고 계속 눈치 보는 장세긴 한데 거기에서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을 다 챙겨 드릴게요. 기준은 반도체와 빅바이오, 알테오젠과 삼성전자, 우리 포트 기준. 종목장도 여전히 아직 좀 칠락팔락 작습니다. 아주 약한 수급 중에서도 발라볼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볼만한 매크로는 우리가 기다렸던 한국은행의 금통이 열렸는데 예상대로 금리 동결시켰죠. 그 내용도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지난주 주말도 그랬고 지금 미중 큰 시스템 변화를 앞에서 막 싸우는 것보다 크게 보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빨라요. 스마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런 말씀을 빨리 드리는 면을 알아주시고 우리 빅 종목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데 항상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가 또 변동되는 가운데 살 타점이었죠.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한번 부탁드리면서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빠지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트럼프 오히려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 패권에 살짝 기스가 나는 그런 상태죠. 물론 지금 비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지만 이런 추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 항상 그 바닥이었어요. 그 부분을 3년 내 저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게 미국 패권이나 그런 흐름이 좀 더 기스를 간다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99.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와서 99 초반, 하지만 3년 내 저가를 보이는 것은 이 트럼프의 변덕 관세 때문에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흐름 좀 잡아주시고 10년물 금리는 어제랑 비슷해요. 베센트의 노력들, 입찰도 괜찮았어요. 여기서 트리플 약세를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미국이 정말 십몇 년 동안 2008년 이후로 달러 주식 채권으로 돈이 다 몰렸다 그랬습니다. 다 쏠쏠림 되다가 트럼프 이후에 갑자기 세 개 다 돈이 빠지고 있어요. 이 트러블 약세가 되면 뭐죠? 그제 보면 미국 신용 등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게 사실 2011년에 8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또 막 겁을 주면서 극단적인 시황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도 봤지만 이 트럼프 변덕을 부리더라도 시장 보고 이렇게 컨트롤한 흐름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뢰는 깎이지만 극단적으로 시황을 보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어쨌든 간에 2025년에 미국 경기는 안 그래도 연착륙되는 과정이니까 이것만 지나면 미국 경기 확 살아나고 정시 좋아지겠지 급하게 보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들 잠깐 점검해 드리면 어쨌든 어제 245%를 때린다. 둘만의 약속을 또 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만만치 않고 잘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텐트럼은 제가 정점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딴 거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빅스로 말씀드렸어요. 빅스는 정말 크게 변동성을 먹고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지난주 갔던 빅스보다 훨씬 떨어져서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성 정점은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스닥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규제를 어제 엔비디아 HC까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규제를 때렸잖아요. 엔비디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전반으로 규제를 안 한다 하다가 어제 인텔까지도 야 너네들 중국 수출하려면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든 빅테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나라 주식에 영향을 더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고 허투른 게 보이다 보니까 아까 트리플 약세처럼 미국 신뢰를 다 깎아먹고 있다. 자, 달러 인덱스가 3년째 저점 같다는 게 저는 금융적으로 증거라 봅니다. 이거를 작지만 분명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동맹을 더 챙겨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챙기면서 그나마 신뢰 깎이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제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테이블로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이 얘기했다는 건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너네들 더 존중해라, 중국을. 저번에 보니까 부통령 JD 벤스가 뭐 피넛, 이게 이제 중국어로 촌놈, 나쁘게 보는 그런 깔보는 멘트인데 그런 얘기 한 것도 있던데 말 좀 조심해. 보통면 미국한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현재 중국입니다. 딴 나라 이런 말 못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을 잘하자. 마지막에 구체적인 협상 책임자가 누구냐 다 나와서 그러는데 무역 미국 무역 분야, 백악관이냐 재무 분야 협상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정해라. 자, 그래도 중국이 조금 발전한 겁니다. 어쨌든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이것저것 다 보시겠지만 이 사회주의 중국 시진핑은 자기 나라 인민을 철저하게 통제해요. 민주주의 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미국과 정말 다릅니다. 여전히 반 트럼프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를 관세로 소송 걸어버렸어요. 트럼프 주만 보면 나라별로 전체로 봐도 전체 글로벌 경제가 5위권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이런 흐름이나 반 트럼프는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부로 봤던 머스크를 본다 그랬는데 뭐 트럼프가 머스크를 질체가 떼는 얘기 있더라고요. 사실 머스크가 제볼 때는 테슬라 기업가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 열심히 애국을 위해서 도지부서 열심히 일한다 했는데 뭐 중국 관련 국방부 기밀 브리핑하다가 트럼프한테 한 구살에 먹었답니다. 내부적인 갈등. 자, 그리고 70개든 90개든 가장 최우선 협상국인 미국과 일본 한 개라도 빨리 해야 돼요. 미국 일본 협상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내가 직접 참여할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자 말자 SNS에다가 야 빅 무슨 프로그레스 큰 진전이 있다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일본 반응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다음 주까지 보자 이렇게 일본에서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의진이 있으니까 최대 협상국 최대 동맹들하고 빨리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주에 잘 되면 좋겠고 여전히 유럽 협상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중요하게 나왔던 냉정한 파월,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여전히 연준 풋은 없다. 너네 하는 거 보고 여전히 경기 피해는 가지만 금리나라든지 그런 건 지금 할 생각 없어. 뭐 한은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적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탠스를 거의 변하지는 않았어요. 뭐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까지 상승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막 우려를 하던데 그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애매한 겁니다. 인준 봤을 때는 고용이나 소비가 떨어지면서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든 나쁘든 양쪽에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되게 힘든 연준 스탠스인데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너네들 보면서 관찰하면서 지금은 관망할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건 안 해준다는 얘기 아직까지. 아폴로 글로벌 매니저가 어제 보고서 하나 나왔던데요. 조금 볼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베센트든 트럼프든 금리와 경기를 누르고 있잖아요. 재정정책 어떤 비용을 줄이려고 있는데 야, 그러다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 있어. 너네들 미친 관세정책 때문에. 그럼 오히려 실업급여라든지 그런 게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걸. 제가 제일 처음 적었던 어떤 얘기냐면 정말 이거는 금융은 진짜 그런데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매크로든 환율이든 금리든 주식 말씀을 다 드리잖아요. 물론 금리가 주식이 좀 더 이제 심리 지표로 많이 움직이지만 양방향을 다 봐야 됩니다. 양방향을 다 봐야 돼. 제가 볼 때 인류가 발명한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저는 금융 시스템을 보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리면서 시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트럼프가 극단주로 가서 하더라도 미국의 정시와 이쪽을 박살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그래도 기본 시황을 보시고 자, 실적 시황입니다. 자, 실적 시즌인데 ASML이 원래 네덜란드 거 지금 되게 중요한 그 DUV 장비 만드는 데인데 어제 물론 포워드 가이던스가 관세 때문에 떨어지면서 7% 하락했어요. 근데 볼만한 내용들 중간에 이제 뽑아드리니까 자, 생각보다 중국 매출이 더 상승했어. 물론 정말 비싼 수천억짜리 EUV는 아니지만 살짝 낮은 DUV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 내수와 수출용 칩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더라. 제가 보는 레거시나 중국 소비에 대한 우리는 한국 반도체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라서 말씀을 드려요. 여전히 DUV, EUV는 너네 암만 따라도 중국은 수년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전히 제가 볼 때 트럼프 변덕의 흐름들
S&P가 시용등급 추가 하락 2021년까지 그렇게 되리라 보지는 않아요. 아직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변화를 보고 앞으로 나올 얘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거칠고 울퉁불퉁하지만 관세 이후에 달러 약세, 미국 부채 녹이는 그런 큰 흐름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자, 미국, 중국이 우분 챙기면서 우리나라한테 정말 흔치 않은 올해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은 3,351불 신고가, 미국 약세. 자, 비미국 달러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고요. 홍콩도 1.5% 올라 있고, 어제 미리 선반영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대망은 실적 발표 전인데 요즘은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아직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은 오늘 사실 저가 매수 들어왔다. 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금일 저가 매수에 대한 시장 흐름만 파가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면서 코스닥 1,500개, 1,600개 중에서 한 1,200개 근처까지 전체로 다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떨어지면 그래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게 팍팍 제가 말하는 빅수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큰 방편 내에서 저가 매수 들어왔다.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직까지 매매들이 좀 자잘자잘해요, 솔직히. 그냥 그 중에서 제가 특이한 모습만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 1,420원대 강세 유지. 자, 오늘 한국은행 금토행 열리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는 이창용 총장님 여러 가지 멘트를 주셨어요. 큰 흐름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2.75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되고 저는 다음 달에 인하하지 않을까 봤는데 어쨌든 3개월 이내 인하할 가능성을 금통위원 6명이 전원일치로 인하를 보긴 봤어요. 여기에서 금융기관과 또 약간 복잡하게 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저는 좀 할 거라 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꼬라지 보면 한국 GDP가 이제 마이너스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겁을 주지만 항상 정시는 선반영돼 있고, 앞으로 이제 재정정책 추경이라든지 또 한은에서 통화정책 금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시 측 입장에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바닥권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 3회 인하 가능성, 다들 걱정하셨던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하지만 지금 대외 리스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2,480원대 가다가 1,410원, 20원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절하돼 있다. 앞으로 더 강세나 환율이 더 빠질 수 있는 흐름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정시가 좋은 거예요, 저는요. 자, 한국 반도체는 H20 얘기 드렸고요. 반도체 변덕이지만 다음 주 미국 흐름 다시 볼 거고, 근데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중국도 살짝 반응을 보는 거 봤을 때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거의 낮다 보시고 등락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빅수급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뭐 이런 수급, 뭐 수익률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갖고 있는 거 물론 펩토론 파라스라는 것도 있고 현금 대신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세가 사실 되게 불확실성하잖아요. 그냥 보는 분은 겁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미리 설명을 다 드리고 잘 따라오시겠지만, 이런 상태 변동성에 우리는 수익 방어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포트가 삼성전자예요. 현금보다 더 낫다 좀 판단하고, 혹시나 정말 괜찮은 종목이 생기거나 종목장 빵 나오잖아요. 이것도 일부 팔아서 저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포트가 꽤 의미 있는 포트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하이닉스나 또 소부장, 한미반도체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파트 2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은 계속 약하고 분산 복잡해서 우리는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바이오도 뭐 저가면서 다 들어왔죠. 자, 금리나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데 5월달 하면 좋고, 어쨌든 모두 만들어지면 되니까 바이오 섹터. 알테오전도 2% 정도 올랐고요. 자, 펩트론 기회 관찰하면서 파트 2에서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자, 종목장이 아직도 좀 자잘합니다. 물론 조선 방산이나 여러 가지 또 정책 관련 AI 관련 올라가고 있는데 다 작고 좀 그래요. 예전 뭐 흐름만 보시고 우리 포트 기준으로 여전히 좋습니다. 다 반등으로 좋죠. 로봇테마 괜찮고, CJ 뭐 대한통운과 국내 최초 AI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뭐 되게 다 이제 좋은 그런 섹터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기 있었습니다. 로봇테마주도 잘 올라갔죠. 온디바이스도 올라갔고. 자, 제가 큰 흐름상 중국의 소비를 부양시키는 정부 정책을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싸우면서 지금은 위안의 약세지만 다음 단계까지 시장을 보고 있고, 어제 우리나라 중국 소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엔터주에서 오늘도 괜찮죠. 잘 키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크래프톤은 절반 20% 이상 수익 보고 잘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팔게 줬잖아요, 그죠? 자, 빅수고 매물 관찰하는데 하나에어로나 ABL 바이오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단타가 많고 자꾸 매물이 보여서
매수를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보인이니까 또 말씀 또 다 드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흐름 보이면 그때 팍 들어가면 돼요. 자, 대외 시장 변동성 내 우리는 빅머니와 같이 아직까지 흐름 보면서 시장을 잘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는 분들 공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제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반응도 되게 빠릅니다. 스마트함과 스피드인데, 자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빅수급 체이싱이 조금씩 느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빠르다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지식이나 자기 어떤 그게 묻혀요. 자기 생각을 더 하고 시장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만의 미인주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한만 좋게 얘기해도 이것저것 얘기해도 다 안 보고 시장과 종목 내에서 진짜 실추세가 나오느냐, 빅머니 흐름이 나오느냐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대선 공약 후보들 정시 부양과 부동산 부양책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투자와 투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흐름과 제 우리 투자 모두 잘 맞는 빅머니님, 어제 멤버십 가입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2에서 우리 종목 수급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